달빛 아래 사연 한수 채널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라며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외곽의 좁은 반지하 방으로 이어지는 가파른 계단에서 정희수는 약국 봉투를 들고 천천히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43살 이수의 발걸음은 무겁고 조심스러웠죠. 허리 통증 때문에 걸음걸이가 부자연스러워진 지 이미 오래였거든요. 석 달 전 간병인 일을 하다 허리를 다친 후로 계단을 내려올 때마다 온 신경이 곤두서곤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계단에서 발을 헛디뎠어요. 순간 몸이 앞으로 기울어지면서 무릎이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에 세게 부딪혔습니다. 아! 작은 신음이 터져 나왔어요. 들고 있던 약국 봉투가 바닥에 떨어지면서 하얀 소염진 통제와 근육이완제들이 습한 바닥으로 굴러갔죠. 이수는 무릎에 맺힌 피를 바라보며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허리도 다시 찌릿하게 아파오기 시작했어요. 제대로 치료받지 못한 상태에서 또 다른 상처가 생겼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약을 하나씩 주워 담으면서 이수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이 약들도 한 알에 500원씩 하는 소중한 것들이었거든요. 반지하 방 안으로 들어가자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습기 때문에 벽지가 군데군데 벗겨져 있었고 형광등은 깜빡거리며 불안한 빛을 내고 있었죠. 이수는 자신의 처지를 다시 한번 되돌아봤습니다. 요양병원에 있는 어머니의 간병비는 이미 2달째 연체 중이었어요. 병원 측에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계속 연락이 왔습니다. 자신의 치료비와 생활비까지 겹치니 숨이 막힐 지경이었죠. 냉장고를 열어보니 라면 3개와 김치 몇 포기가 전부였습니다. 전기료 고지서는 빨간색 독촉장으로 바뀐 지 오래였고 가스도 끊어질 위기에 처해 있었어요. 이수는 냉장고 문을 닫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간호사 자격증이 있어도 허리를 다친 상태에서는 취업이 쉽지 않았거든요. 나이도 40이 넘어서 젊은 간호사들과 경쟁하기가 어려웠죠. 문 앞에 놓인 하얀 봉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리아 병원 창립식 초청장이었어요. 봉투를 뜯어보니 금박으로 인쇄된 고급스러운 초청장과 함께 분홍색 쪽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친숙한 글씨체로 쓰여진 메시지가 보였죠. 후배님, 이왕이면 추억도 쌓을 겸 오세요. 좋은 음식도 많이 준비했어요. 오랜만에 동창들도 만나고 해요. 뒤에는 웃음 이모티콘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보낸 사람은 간호대 동창 박예진이었어요. 이수는 그 쪽지를 보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뒤섞여 있었죠. 예진과의 기억들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갔습니다. 간호대 시절부터 지금까지 예진은 늘 이수를 동등하게 대하지 않았거든요. 성적도 좋고 집안 형편도 좋았던 예진은 가난한 집안 출신인 이수를 항상 시혜적인 시선으로 바라봤습니다. 겉으로는 친절했지만 그 속에는 묘한 우월감이 배어 있었죠. 특히 이수가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마다 예진은 마치 자선사업을 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저녁 무렵 라면을 사러 근처 마트에 갔을 때 이수는 또 다른 동창 김선주와 마주쳤습니다. 선주는 이수를 보자마자 과장스럽게 인사를 건넸어요. 어머, 정희수? 정말 오랜만이다. 요즘 뭐해? 아직 간호일해? 선주의 목소리에는 호기심보다는 조롱이 더 많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수는 담담하게 대답했죠. 요즘은 쉬고 있어. 선주는 더욱 신이 나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 그래. 우리 예진이는 이번에 수간호사로 임명될 거래. 대단하지 않아? 예진이 병원도 완전 대박 클 거라던데. 병원장도 젊고 잘생겼다면서? 미국에서 공부하고 온 엘리트래.
선주는 마치 자신의 일인 양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이수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어요. 선주는 카트에 든 비싼 과일들을 자랑하듯 보여주며 계속 말했습니다. 창립식 갈 거지? 거기 음식도 엄청 좋을 것 같은데. 이런 자리 흔하지 않잖아. 예진이가 초대했으니까 꼭 가봐야지. 잘 보여둬. 나중에 도움 될 수도 있어. 이수는 장바구니에 든 라면과 달걀을 바라보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응, 갈 예정이야. 집으로 돌아온 이수는 초청장을 다시 펼쳐봤습니다. 아리아 병원 창립식, 일시는 다음 주 토요일 오후 2시였어요. 장소는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 대연회장이었죠. 드레스 코드는 세미 포멀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수는 옷장을 열어봤어요. 몇 년 전에 산 검은색 원피스 한 벌이 전부였습니다. 그마저도 색이 바래서 초라해 보였죠. 이수는 초청장을 책상 위에 놓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창립식엔 꼭 갈게. 예진이한테도 안부 전해줘. 그 말 속에는 남들이 알 수 없는 무언가가 숨어 있었습니다. 이수의 눈빛에는 결의 같은 것이 스쳐 지나갔어요. 웃음이 아니라 조롱이었다는 것을 이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창립식 당일 이수는 새벽부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반지하 방의 작은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가 어떻게 흘러갈지 생각해봤죠. 옷장에서 꺼낸 검은색 원피스는 몇 년 전에 산 것이라 색이 바래 있었고 소매 부분에는 작은 실밥이 풀려나와 있었습니다. 이수는 조심스럽게 그 실밥을 정리하며 옷을 다렸어요. 신발은 낡은 검은색 플랫 슈즈가 유일한 선택이었죠. 굽이 있는 구두는 허리에 무리가 갈까봐 신을 수 없었거든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바라본 이수는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화장품도 몇 년 전에 산 것들 뿐이었어요. 파운데이션은 이미 반 이상 써서 바닥이 보였고 립스틱도 끝까지 써서 브러쉬로 발라야 할 정도였죠. 그래도 최대한 단정하게 화장을 마친 후 작은 가방에 지갑과 휴대폰, 그리고 초청장을 넣었습니다. 지하철역까지 가는 길에 이수는 자꾸만 뒤돌아보게 됐어요. 혹시 옷차림이 너무 초라하지는 않을까,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들었거든요. 지하철 안에서도 다른 승객들의 시선이 신경 쓰였습니다. 토요일 오후라 그런지 멋지게 차려입은 사람들이 많이 보였죠. 이수는 작은 거울로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강남구 호텔에 도착하자 이수는 잠시 발걸음을 멈췄어요. 호텔 입구에는 비싼 차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발레 파킹 서비스를 받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호텔 로비로 들어서자 화려한 샹들리에와 대리석 바닥이 눈에 들어왔죠. 이수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20층 대연회장으로 올라갔습니다. 연회장 입구에서 리셉션 직원이 초청장을 확인했어요. 정희수님 맞으시죠? 안쪽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천천히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연회장 안은 정말 화려했어요. 하얀 장미와 백합으로 장식된 무대가 있었고 둥근 테이블들이 정갈하게 배치되어 있었죠. 테이블마다 하얀 테이블보와 은색 접시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수가 들어서자 사람들의 시선이 하나둘씩 그녀에게 집중되기 시작했어요. 다른 하객들은 모두 명품 브랜드로 치장한 상태였거든요. 여성들은 샤넬이나 구찌 드레스를 입고 있었고 남성들은 맞춤 정장을 입고 있었죠. 이수의 바랜 원피스는 그 사이에서 유독 눈에 띄었습니다. 저 사람 초대한 거 맞아? 협력사 직원인가? 병원 관계자 같지는 않은데. 수군거림이 점점 커져갔어요. 이수는 당황하지 않고 조용히 빈 테이블을 찾아 앉았습니다. 웨이터가 다가와서 웰컴 드링크를 권했지만
이수는 정중히 사양했어요. 물만 주세요. 웨이터는 의외라는 표정을 지으며 물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수는 물 한 모금을 마시며 주위를 둘러봤죠. 그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 이수야. 너도 왔네? 박예진이 화려한 빨간색 드레스를 입고 다가오고 있었어요. 예진의 목에는 진주 목걸이가 걸려 있었고 손목에는 비싼 시계가 반짝이고 있었죠. 여기 음식 정말 좋아. 이런 자리 잘 없잖아. 예진은 마치 자신이 이 모든 것을 준비한 듯한 말투로 이야기했습니다. 자, 여기 앉아. 저쪽 테이블로. 예진이 가리킨 곳은 무대에서 가장 먼 구석진 테이블이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앉은 테이블은 무대 가까이에 있었는데 예진이 배정해준 자리는 마치 비하인드석 같았습니다. 이수는 아무 말 없이 그 자리로 이동했죠. 김선주와 서지영 등 다른 동창들도 하나둘씩 다가왔습니다. 이수야, 오랜만이야. 겉으로는 반가워했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호기심과 약간의 동정이 섞여 있었어요. 요즘 뭐해? 아직 일 못 구했어? 몸은 좀 어때? 허리 다쳤다던데. 질문들이 이어졌지만 그 속에는 진심 어린 걱정보다는 우월감이 더 많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지영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옛날에도 존재감 없었는데 여전하네. 그래도 이런 자리에 나오는 것만 해도 대단해. 다른 동창들이 키득거리며 웃었습니다. 이수는 물컵을 들어 입술만 적시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그때 연회장 앞쪽에서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자, 이제 잠시 후에 아리아 병원의 병원장님과 공동이사장님께서 함께 입장하십니다. 모든 분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진과 동창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장 부인이 있긴 하나 보네. 누군진 모르지만 부럽다. 젊은 병원장이니까 부인도 예쁠 거야. 돈도 많고 남편도 의사면 정말 로또지. 이수는 그 대화를 들으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 속에는 남들이 알 수 없는 무언가가 숨어 있었죠. 연회장의 조명이 한순간 어두워졌다가 다시 밝아졌습니다. 무대 위로 스포트라이트가 비추면서 웅장한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왔어요. 사회자의 목소리가 연회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아리아 병원의 새로운 시작을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 병원을 이끌어 가실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입구 쪽에서 정장을 입은 남자가 천천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키가 크고 단정한 인상의 그는 바로 병원장 한도윤이었어요. 48살의 도윤은 언론에 단 한 번도 모습을 비춘 적이 없는 신비의 인물이었죠. 미국에서 의학 공부를 마치고 돌아온 흉부외과 전문의로 그의 등장만으로도 연회장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이 병원장? 정말 젊네. 잘생겼다. 여기저기서 감탄사가 터져 나왔어요. 예진은 눈을 반짝이며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와, 정말 멋있다. 나도 저런 남자 만났으면 좋겠어. 선주도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죠. 저런 사람이 병원장이면 우리 예진이 수간호사 되는 것도 더 의미 있겠네. 사회자가 계속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한도윤 병원장님은 하버드 의대에서 박사 학위를 받으시고 존스 홉킨스 병원에서 레지던트 과정을 마치신 우리나라 최고의 흉부외과 전문의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지만 도윤은 무대로 향하지 않았어요. 대신 그는 연회장을 천천히 둘러보며 누군가를 찾는 듯한 눈빛을 보였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무대를 바라보고 있는데 도윤은 객석을 훑어보고 있었거든요. 그의 시선이 점점 뒤쪽으로 향했습니다. 첫 번째 테이블, 두 번째 테이블을 지나 세 번째 테이블까지
그리고 마침내 그의 시선이 멈춘 곳은 연회장 가장 구석진 테이블이었어요. 바로 이수가 앉아 있는 자리였죠. 도윤의 얼굴에 따뜻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는 무대가 아닌 이수가 있는 테이블을 향해 걸어가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장이 왜 저쪽으로 가지? 무대는 저기인데? 뭔가 이상한데? 예진과 동창들도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왜 우리 테이블로 오는 거야? 선주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혹시 우리 중에 누구 아는 사람 있어? 서지영이 화장을 다시 고치며 물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들 테이블로 집중됐죠. 도윤은 테이블 앞에 서서 이수를 바라봤습니다. 이수는 여전히 물컵을 들고 있었는데 그 손이 살짝 떨리고 있었어요. 도윤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여기 있었구나. 혼자 두지 말랬잖아. 그 말과 함께 그는 이수의 손을 자연스럽게 잡았습니다. 순간 연회장 전체가 정적에 휩싸였어요. 누군가가 들고 있던 와인잔이 흔들렸고 박예진은 손에 들고 있던 샴페인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유리 깨지는 소리가 조용한 연회장에 크게 울려 퍼졌죠. 뭐라고 했어? 예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선주는 눈을 크게 뜨고 이수를 바라봤어요. 설마 이수가? 서지영은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테이블의 사람들도 모두 이쪽을 바라보며 수군거리기 시작했죠. 저 여자가 병원장 부인이라고? 진짜? 믿을 수 없어. 이수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움직임은 우아했고 자연스러웠어요. 마치 이 모든 상황을 예상하고 있었다는 듯이 말이죠. 도윤은 이수의 허리에 손을 살짝 올리며 에스코트했습니다. 가자.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어. 두 사람이 무대를 향해 걸어가자 연회장 전체가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사회자도 당황한 듯 대본을 다시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그제서야 마이크로 다시 안내했죠. 그럼 이제 아리아병원 공동이사장님도 함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무대에 오른 이수를 보며 사람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몇 분 전까지만 해도 구석진 자리에서 초라하게 앉아있던 여자가 병원장의 아내이자 공동이사장이라니 말이에요. 특히 예진과 동창들의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도윤이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리아병원 병원장 한도윤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수를 바라보며 따뜻하게 미소 지었어요. 제 옆에 있는 분은 제 아내이자 이 병원의 진짜 설립자입니다. 이수는 마이크를 건네받으며 연회장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이전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자신감이 넘쳤고 당당했습니다. 특히 예진과 동창들이 앉은 테이블을 바라볼 때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죠. 안녕하세요. 이수의 목소리가 연회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고 또렷했어요. 저는 간호사 출신 정희수입니다. 오늘부터 아리아병원의 공동이사장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연회장은 다시 한번 술렁였고 예진은 의자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이수는 마이크를 손에 든 채 잠시 침묵했습니다. 연회장의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어 있었죠. 예진과 동창들의 얼굴은 창백해져 있었고 다른 하객들도 이 뜻밖의 상황에 당황해하고 있었어요. 이수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말을 시작했습니다. 병원 설립 준비 기간 내내 저는 이름 없이 있었습니다. 이수의 목소리는 차분하면서도 단단했어요. 간호사라는 이름으로, 누군가의 아내라는 이름으로 뒤에서 조용히 일해왔죠. 하지만 오늘은 이름으로 남겠습니다.
정희수입니다. 잊지 마세요. 연회장 곳곳에서 박수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조심스러운 박수였지만 점점 커져갔어요. 이수는 고개를 살짝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 순간 무대 뒤에서 준비된 현수막이 내려왔죠. 아리아 병원 명예의 전당이라는 제목 아래 금색 글씨로 정희수 간호사 출신 공동이사장이라고 새겨져 있었습니다. 예진은 그 글자를 보며 눈을 깜빡였어요. 믿을 수가 없었거든요.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구석진 자리에 앉혀놓고 동정 어린 시선으로 바라봤던 이수가 이제 자신들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선주는 손으로 입을 가리며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이럴 수가, 정말 이럴 수가. 서지영은 핸드폰을 꺼내 급하게 무언가를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리아 병원에 대한 정보, 한도윤에 대한 기사들을 찾아보고 있었죠. 하지만 정희수에 대한 정보는 어디에도 없었어요. 철저하게 비밀에 붙여져 있었거든요. 이수는 무대에서 내려와 다시 테이블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도윤과 함께 맨 앞자리 귀빈석으로 향했어요. 웨이터들이 급하게 자리를 정리해 주었습니다. 이수가 지나가는 길목의 사람들은 모두 일어나서 인사를 건넸죠. 이사장님, 안녕하세요. 멋진 연설이었습니다. 예진과 동창들은 여전히 멍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몇 분 전까지만 해도 함께 수다를 떨며 이수를 깔보던 그들이었는데 이제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죠. 창립식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각종 축하 화환과 축전이 소개되었고 협력업체 대표들의 축사가 이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이수와 도윤을 향해 인사를 건넸습니다. 이수는 우아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응답했죠. 식사 시간이 되자 호텔 셰프가 직접 준비한 코스 요리가 나왔습니다. 전체 요리부터 메인 디시까지 모든 것이 완벽했어요. 이수는 자연스럽게 식사를 하며 주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마치 태어날 때부터 이런 자리에 있었던 것처럼 말이죠. 한편 예진의 테이블은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평소라면 시끄럽게 수다를 떨었을 텐데 이제는 무엇을 말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이수가 병원장 부인이자 이사장이라는 사실이 아직도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우리 어떻게 하지? 선주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나중에 인사라도 드려야 하는 거 아니야? 서지영도 당황스러운 표정이었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해? 아까 그렇게 무시했는데. 예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수간호사 임명을 기대하고 있던 그녀였는데 이제 그 꿈이 산산이 부서진 기분이었죠. 더욱이 자신이 그토록 깔보던 이수가 실제로는 자신보다 훨씬 높은 위치에 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어요. 창립식이 끝나갈 무렵 도윤이 마지막 인사말을 했습니다. 아리아 병원은 단순히 치료하는 곳이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까지 치유하는 곳이 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제 아내이자 동료인 정희수 이사장의 꿈이기도 하죠. 사람들이 박수를 보내는 가운데 이수는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예진이 있는 테이블을 향해 천천히 걸어갔어요. 연회장의 모든 시선이 다시 그녀에게 집중됐습니다. 이수는 예진 앞에 서서 부드럽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예진아, 초대해줘서 고마워. 정말 좋은 시간이었어. 예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이수야, 나는 몰랐어. 알아, 몰랐을 거야. 이수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병원에서 일하게 되면 잘 부탁해. 간호사로서 말이야. 그 말은 예진에게는 벼락 같은 소리였어요. 수간호사가 아닌 일반 간호사로 일하게 될 거라는 뜻이었거든요.
이수는 다른 동창들에게도 한마디씩 인사를 건넸습니다. 선주야, 오랜만에 봐서 좋았어. 서지영아, 너도 그래. 하지만 그 인사 속에는 이전과는 다른 무게감이 있었죠. 이제 그들 사이의 관계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을 모두가 알 수 있었어요. 연회장을 나서는 이수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예진은 작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모든 것이 한순간에 뒤바뀌었어요.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오만했는지, 얼마나 사람을 잘못 봤는지 깨닫게 되었죠. 창립식이 끝난 지 사흘 후 아리아 병원에서는 수간호사 임명을 위한 면접이 시작됐습니다. 예진은 새벽부터 일어나 정장을 차려입고 병원으로 향했어요.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창립식 날의 충격이 남아 있었지만 그래도 수간호사 자리에 대한 기대를 완전히 포기할 수는 없었거든요. 병원 건물은 정말 웅장했습니다. 유리와 스틸로 이루어진 현대적인 외관의 30층 높이의 건물이었죠. 로비에 들어서자 하얀 대리석 바닥과 따뜻한 조명이 환영해 주었어요. 벽면에는 환자 중심의 치료, 따뜻한 마음으로 같은 문구들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예진은 그 문구들을 보며 묘한 기분을 느꼈어요. 면접 대기실에는 예진 외에도 여러 명의 지원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경력이 풍부해 보이는 간호사들이었죠. 그들은 서류를 정리하거나 면접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예진도 자신이 준비해온 자기소개서를 다시 한번 읽어봤습니다. 간호대학 수석 졸업, 대형병원 10년 경력, 각종 자격증, 스펙으로는 충분하다고 생각했어요. 박예진님, 면접실로 들어오세요. 안내 직원이 예진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예진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면접실로 향했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예진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면접관석에 앉아 있는 사람들 중 한 명이 바로 이수였거든요. 이수는 깔끔한 네이비색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머리는 단정하게 뒤로 넘긴 채 안경을 쓰고 있었죠. 그 모습은 창립식 때와는 또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전문적이고 카리스마 있어 보였어요. 이수 옆에는 간호부장과 인사팀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예진 씨, 앉으세요. 간호부장이 의자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예진은 어색하게 인사를 하고 자리에 앉았어요. 오래 기다리셨죠? 이수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투에는 이전의 친근함 대신 공식적인 느낌이 배어 있었죠. 면접이 시작됐습니다. 간호부장이 먼저 질문했어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예진은 준비해온 내용을 차근차근 이야기했습니다. 학력, 경력, 수상 내역까지 빠짐없이 말했죠. 면접관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어요. 인사팀장이 두 번째 질문을 던졌습니다. 수간호사로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무엇인가요? 예진은 자신 있게 대답했어요. 효율성과 전문성입니다.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최상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이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예진 씨, 묻고 싶은 게 있어요. 예진은 긴장한 채로 이수를 바라봤어요. 간호사는 환자만 상대하나요? 사람을 상대하나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예진은 당황했습니다. 뭔가 함정이 있는 질문 같았거든요. 환자와 사람 모두요. 예진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환자는 치료받아야 하는 대상이지만 동시에 감정을 가진 사람이기도 하니까요. 이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음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그럼 동료 간호사들은 어떤가요? 그들도 사람으로 대해야 할까요? 예진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어요. 이수의 질문이 어디로 향하는지 알 것 같았거든요. 당연히 동료들도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진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그럼 사람으로서 저를 기억해 주시겠어요? 이수의 마지막 질문이었습니다. 그 순간 예진은 할 말을 잃었어요. 창립식 전까지 자신이 이수를 어떻게 대했는지, 얼마나 무시하고 깔보았는지 모든 것이 떠올랐거든요. 저는 예진이 말을 시작했지만 끝까지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이수는 조용히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어요. 면접은 여기까지입니다. 결과는 내일 발표하겠습니다. 예진은 더 이상 대답하지 못하고 조용히 면접실을 나섰어요. 복도를 걸어 나오면서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예진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인사팀에서 걸어온 전화였어요. 박예진 씨, 수간호사 임명건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연락했습니다. 예진은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결과가 어떻게... 죄송하지만 이번 수간호사 임명에서는 탈락하셨습니다. 대신 일반 간호사로 근무하실 의향이 있으시다면 신규 공채 간호사로 지원해 주세요. 전화 속 목소리는 공식적이고 차가웠어요. 예진은 핸드폰을 든 채로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수간호사에서 일반 간호사로, 그것도 신규 공채로 지원하라니. 자존심이 상했지만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아리아 병원은 이미 지역에서 가장 좋은 조건을 제공하는 병원으로 소문이 났거든요. 며칠 후 예진은 결국 신규 간호사 지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력서를 쓰면서 자신의 처지가 한심하게 느껴졌어요. 10년 넘는 경력을 가지고도 신입 간호사와 똑같은 조건으로 시작해야 한다니 말이죠. 그날 밤 예진은 창립식 날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이수를 구석진 자리에 앉히고 동정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며 존재감 없다고 비웃었던 자신의 모습이 부끄러웠어요. 정말로 사람을 겉모습으로만 판단했던 거였죠. 이수는 그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었고, 그래서 마지막 질문을 던진 거였어요. 예진은 베개에 얼굴을 묻고 작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바뀌었어요. 앞으로 이수는 자신의 상사가 될 것이고, 자신은 그 아래에서 일해야 했습니다. 그동안의 오만함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시간이 시작된 거였죠. 그날 밤 늦은 시간, 이수는 아리아 병원 최고층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병원 설계도를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큰 책상 위에는 여러 장의 도면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고 따뜻한 스탠드 조명이 그 위를 비추고 있었어요. 이수는 설계도의 한 부분을 가리키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간호사 힐링 정원. 이수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병원 뒤편에 마련된 이 공간은 이수가 특별히 요청한 곳이었습니다. 일반적인 병원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공간이었죠. 벤치와 작은 연못, 그리고 사계절 내내 꽃이 피어나는 정원이 설계되어 있었어요. 간호사들이 힘든 근무 중간중간 잠시 쉬어갈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수는 다른 도면으로 넘어갔어요. 보호자 회복실. 이 공간 역시 이수의 아이디어였습니다. 환자 가족들이 며칠씩 병원에서 지내야 할 때 제대로 쉴 수 있는 공간이었죠. 간단한 취사시설과 샤워실, 그리고 편안한 침대가 마련되어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했지만 이수는 이 공간이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었습니다. 세 번째 도면에는 무료 심리 상담소가 표시되어 있었어요. 병원 1층 한쪽에 마련된 이 상담소는 환자뿐만 아니라 의료진들도 이용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번아웃 증후군에 시달리는 간호사들, 환자를 잃고 상처받은 의사들이 마음의 치유를 받을 수 있는 공간이었죠. 이수는 설계도를 바라보며 과거의 기억들을 떠올렸습니다. 수간호사로 일하던 시절, 자신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외로웠는지가 생생하게 기억났어요. 밤새 환자를 돌보고 나서도 쉴 곳 하나 없었던 그때, 가족들이 복도에서 잠을 청해야 했던 모습들,
동료들의 차가운 시선과 무시당했던 순간들이 모두 떠올랐습니다. 나는 버려졌지만 누구도 다시는 그런 기분을 느끼지 않게 만들고 싶었어요. 이수가 혼자 중얼거렸어요. 그때 사무실 문이 조용히 열리며 도윤이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따뜻한 차 2잔을 들고 있었어요. 또 야근이야? 도윤이 부드럽게 물으며 차를 이수 앞에 놓았습니다. 이수는 고개를 들어 도윤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병원 개원 준비하느라 바빠서. 당신은 왜 안 들어가고 있어? 내 아내가 여기 있는데 혼자 들어갈 수는 없지. 도윤이 이수 옆 의자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조용히 차를 마시며 설계도를 함께 보았어요. 도윤은 간호사 힐링 정원 부분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이 아이디어는 어디서 나온 거야? 이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예전에 수간호사로 일할 때 정말 힘든 날이 있었어. 환자 한 분이 돌아가셨는데 그분 가족이 나한테 화를 냈거든. 간호사가 제대로 못 봐서 이렇게 됐다고. 물론 그건 사실이 아니었지만 그때 정말 마음이 아팠어. 도윤은 조용히 이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수가 계속 말했어요. 그날 밤 병원 옥상에 올라가서 혼자 울었거든. 별다른 이유도 없이 그냥 서러워서. 그때 생각했어. 이런 마음을 달랠 수 있는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보호자 회복실은? 도윤이 다른 부분을 가리키며 물었어요. 이수의 표정이 더욱 진지해졌습니다. 우리 엄마가 아프셨을 때 병원에서 며칠을 지낸 적이 있어. 보호자용 의자에서 잠을 자는데 너무 불편하고 힘들더라고.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그런 가족들을 위한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 도윤은 이수의 손을 조용히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걸 만들고 싶었던 거구나. 이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간호사들도 환자 가족들도 모두가 사람답게 대접받을 수 있는 병원을 만들고 싶었어. 아픈 사람들만 치료하는 게 아니라 마음까지 치유하는 곳으로. 이수는 무료 심리 상담소 부분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이건 특히 의료진들을 위한 거야. 의사도 간호사도 모두 사람이잖아. 환자를 잃으면 상처받고 실수하면 자책하고 그런 마음들을 돌봐줄 누군가가 필요해. 당신 같은 사람이 병원장 부인이어서 정말 다행이야. 도윤이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수는 부끄러운 듯 웃으며 대답했어요. 과찬이야. 그냥 경험해봤던 것들을 다른 사람들은 안 겪었으면 하는 마음이었어. 두 사람은 다시 설계도를 보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각 공간의 세부적인 계획들, 운영 방식, 예산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어요. 이수의 아이디어는 구체적이고 실용적이었습니다. 단순한 이상론이 아니라 실제로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공간들이었죠. 개원하면 정말 좋은 병원이 될 것 같아. 도윤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수도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그랬으면 좋겠어. 아픈 사람들이 단순히 치료만 받고 가는 게 아니라 마음까지 따뜻해져서 돌아갈 수 있는 곳이 되면 좋겠어. 밖으로는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이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곧 이 모든 계획들이 현실이 될 것입니다. 자신이 그토록 꿈꿔왔던 병원, 모든 사람이 존중받는 병원이 드디어 문을 열게 될 거예요. 그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벅찼습니다. 아리아 병원이 개원한 지 2달이 지났습니다. 병원은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지역 최고의 의료기관으로 자리 잡았어요. 환자들의 만족도가 높았고 의료진들의 근무 환경도 타 병원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았습니다. 특히 이수가 설계한 공간들은 큰 호응을 얻고 있었죠. 어느 날 아침, 이수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작은 편지 더미를 발견했습니다. 비서가 정리해둔 것들이었는데
모두 병원 직원들이 익명으로 보낸 편지들이었어요. 이수는 호기심을 느끼며 첫 번째 편지를 열어봤습니다. 이사장님께, 저는 이 병원에서 일하는 3년차 간호사입니다. 이전 병원에서는 늘 눈치를 보며 일해야 했어요. 쉬는 시간도 제대로 가질 수 없었고 실수하면 심하게 혼나기 일쑤였죠. 하지만 이곳에 와서 처음으로 간호사라는 직업이 자랑스러워졌습니다. 힐링 정원에서 잠시 쉬며 환자들을 돌볼 힘을 얻곤 해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수의 눈가에 웃음이 번졌습니다. 두 번째 편지를 열어봤어요. 이사장님, 저는 중환자실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입니다. 어제 젊은 환자 한 분을 떠나보냈어요. 너무 안타까워서 마음이 아팠는데 심리상담소에서 상담을 받고 나니 마음이 많이 편해졌습니다. 이런 배려를 해주셔서 감사해요. 덕분에 오늘도 다른 환자들을 더 잘 돌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수는 편지를 읽으며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세 번째 편지도 비슷한 내용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일하며 저도 제 자신을 다시 사랑하게 됐습니다. 이전에는 그저 일만 하는 기계 같았는데 이제는 환자들과 진심으로 소통하고 있어요. 이사장님이 만들어주신 환경 덕분입니다. 편지들을 모두 읽고 난 이수는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자신이 꿈꿔왔던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거든요. 그동안 자신이 겪었던 모든 어려움들이 의미가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이수는 간호사 힐링 정원으로 향했어요. 작은 연못 주위에는 계절꽃들이 예쁘게 피어 있었고 벤치에는 몇 명의 간호사들이 도시락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평온함이 가득했어요. 이사장님, 한 간호사가 이수를 알아보고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점심 맛있게 드세요. 이수가 따뜻하게 인사를 받으며 지나갔어요. 간호사들은 이수가 지나간 후에도 계속 편안하게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이수는 보호자 회복실도 둘러봤어요. 여기에는 며칠째 병원에서 지내고 있는 환자 가족들이 쉬고 있었습니다. 한 할머니가 손자를 돌보느라 지쳐 있었는데 회복실에서 제대로 씻고 쉰 후 훨씬 나아 보였어요. 이런 시설이 있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다른 병원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죠. 할머니가 간병인에게 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오후에는 무료 심리 상담소를 방문했어요. 상담실 앞에는 예약을 위한 작은 게시판이 있었는데 이미 다음 주까지 예약이 꽉 차 있었습니다. 의료진뿐만 아니라 환자 가족들도 많이 이용하고 있었어요. 상담사는 이수에게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할까 걱정했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도움을 요청하고 계세요. 저녁 무렵 이수는 요양병원에 있던 어머니를 모셔왔습니다. 이제 경제적인 걱정 없이 어머니를 모실 수 있게 됐거든요. 아리아 병원 특실에 어머니를 모신 이수는 직접 간병을 시작했어요. 이수야, 괜찮겠니? 병원 일도 바쁠 텐데. 어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이수는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대답했어요. 이젠 병원장이 직접 엄마를 간병해 드릴 거예요. 걱정 마세요. 어머니는 딸의 변화된 모습을 보며 뿌듯해 했어요. 우리 이수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될 줄 몰랐네. 힘들었을 텐데. 이수는 어머니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힘든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이 더 소중해요. 그날 밤 이수는 어머니 곁에서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어머니가 잠든 사이 이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몇 달 전만 해도 반지하 방에서 약값 걱정을 하며 살았던 자신이 이제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꿈만 같았습니다. 핸드폰에 메시지가 왔어요.
도윤이 보낸 것이었습니다. 수고했어. 내일은 내가 어머니 간병할게. 당신은 좀 쉬어. 이수는 그 메시지를 보며 따뜻한 마음이 되었어요. 어머니를 돌보면서 이수는 과거의 자신을 떠올렸습니다. 간병인으로 일하며 다른 사람의 가족을 돌봤던 그때 정작 자신의 어머니는 제대로 돌보지 못해 미안했던 마음들이 모두 사라졌어요. 이제는 당당하게 어머니를 모실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새벽이 되자 이수는 간호사복을 다시 입었습니다. 비록 이사장이지만 여전히 간호사의 마음을 잃지 않고 싶었거든요. 환자들을 직접 돌보고 간호사들과 함께 일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싶었어요. 병동을 순회하며 이수는 많은 것들을 보았습니다. 간호사들이 환자를 대하는 따뜻한 모습, 환자 가족들이 보이는 감사의 표정, 의료진들이 서로 협력하는 모습들. 모든 것이 자신이 꿈꿔왔던 병원의 모습이었어요. 이 병원에서 가장 소중한 자리는 간호사 자리예요. 이수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여기 제가 있었던 자리. 그렇게 말하며 이수는 환자들을 돌보기 시작했어요. 이사장이지만 여전히 간호사였던 것처럼 말이죠. 아리아 병원이 개원한 지 1년이 지난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병원 뒷정원에는 벚꽃이 활짝 피어 있었고 따뜻한 햇살이 간호사 힐링 정원을 비추고 있었어요. 이수는 하얀 간호복을 다시 입고 정원 한쪽에 마련된 야외 강의실에서 신규 간호사들을 위한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간호사라는 직업은 단순히 의료 행위를 돕는 일이 아니에요. 이수가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앞에 앉은 10명의 신규 간호사들은 모두 진지한 표정으로 이수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어요. 그 중에는 박예진도 있었습니다. 예진은 지난 1년 동안 많은 변화를 겪었어요. 처음에는 자존심이 상해서 일을 그만둘 생각도 했지만 점차 이 병원의 특별함을 깨닫게 되었죠. 다른 병원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따뜻함과 배려가 있었거든요. 지금은 진심으로 이곳에서 일하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환자분들은 몸이 아픈 것만큼이나 마음도 아파하고 계세요. 이수가 계속 말했어요. 우리의 작은 관심 하나, 따뜻한 말 한마디가 그분들에게는 약보다 더 큰 치료가 될 수 있습니다. 신규 간호사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적었어요. 이수는 정원의 연못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 정원을 만든 이유를 아시나요? 간호사 여러분들이 힘든 일 중간중간 잠시 쉬어가시라고 만든 거예요. 환자를 돌보는 사람이 먼저 건강해야 좋은 간호를 할 수 있거든요. 한 신규 간호사가 손을 들고 질문했습니다. 이사장님, 간호사로 일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이수는 잠시 생각에 잠긴 후 대답했어요. 환자분이 돌아가셨을 때 가족분들이 제게 화를 내셨던 적이 있어요. 최선을 다했지만 결과가 좋지 않았을 때였죠. 그때 정말 무력감을 느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셨나요? 다른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혼자 끙끙 앓지 말고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누세요. 그래서 우리 병원에 심리상담소도 만든 거예요. 힘든 감정은 혼자 감당하기에는 너무 무거워요. 오리엔테이션이 끝난 후 예진이 이수에게 다가왔습니다. 이사장님, 잠시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이수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두 사람은 정원의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예진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얼마나 잘못 생각하고 있었는지 이제야 깨달았어요. 창립식 때도 그 전에도 정말 죄송합니다. 이수는 예진의 손을 가볍게 잡으며 말했어요. 이미 다 지난 일이야. 지금의 예진이가 중요해. 이 병원에서 일하면서 많은 것을 배웠어요. 예진이 계속 말했습니다.
환자분들을 대하는 마음가짐부터 시작해서 동료들과 협력하는 방법까지 이전에는 몰랐던 것들을 알게 됐어요. 이수는 정원의 꽃들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사람은 누구나 성장할 수 있어. 실수하고 배우면서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거야. 예진이도 이제 정말 좋은 간호사가 됐어. 예진은 그 말을 듣고 눈물을 글썽였어요. 그때 도윤이 도시락 2개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여기 있었구나. 점심 가져왔어. 도윤은 이수와 예진에게 인사를 건넨 후 도시락을 내려놓았어요. 예진 간호사, 요즘 어때요? 적응은 잘 되고 있나요? 네, 정말 좋아요. 이런 병원에서 일할 수 있어서 감사해요. 예진이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도윤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말했어요. 우리 이수가 만든 병원이니까요. 모든 게 특별할 수밖에 없어요. 예진이 자리를 떠난 후 이수와 도윤은 둘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은 내가 간호사 남편이야. 도윤이 장난스럽게 말하며 도시락을 건넸어요. 이수는 웃으며 도시락을 받아들었습니다. 이 병원에서 제일 소중한 자리는 간호사 자리예요. 이수가 도시락을 먹으며 말했어요. 여기 제가 있었던 자리. 도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만든 이 병원이 특별한 거야. 간호사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만든 병원이니까. 점심을 먹은 후 이수는 병동 순회를 시작했어요. 각 병실을 돌아다니며 환자들의 안부를 묻고 간호사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환자들은 이수를 보면 반가워했어요. 이사장님이 직접 와주시다니 감사해요. 덕분에 마음이 편해져요. 오후에는 간호사들과 함께 회의를 가졌습니다. 환자 케어 개선 방안, 근무 환경 개선 아이디어 등을 논의했어요. 이수는 모든 의견을 진지하게 들었고 좋은 아이디어들은 바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병원의 목표는 환자분들이 몸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치유받고 돌아가시는 거예요. 이수가 회의를 마무리하며 말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행복해야 해요. 행복한 의료진이 환자분들에게도 행복을 전해줄 수 있거든요. 해가 질 무렵 이수는 다시 정원으로 나왔어요. 저녁 근무로 바뀌는 간호사들이 하나둘씩 정원을 지나가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이사장님 수고하셨어요. 내일 또 뵐게요. 모든 인사가 진심 어린 것들이었어요. 이수는 벤치에 앉아 병원 전체를 바라봤습니다. 환자들이 산책하는 모습, 의료진들이 바쁘게 움직이는 모습, 가족들이 환자를 돌보는 모습, 모든 것이 조화롭고 평화로워 보였어요. 핸드폰에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어머니에게서 온 것이었어요. 이수야, 오늘도 고생했구나. 저녁 맛있게 먹어라. 이수는 그 메시지를 보며 따뜻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이제 어머니를 걱정 없이 모실 수 있게 되어 정말 다행이었어요. 별이 하나둘씩 나타나기 시작하는 하늘을 바라보며 이수는 생각했습니다. 몇 년 전 반지하 방에서 무릎을 다치며 떨어뜨렸던 약들, 초라한 옷차림으로 창립식에 갔던 그날 모든 것이 지금 이 순간을 위한 과정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고마워요. 이수가 하늘을 향해 작게 속삭였습니다. 힘들었던 시간들, 그 모든 것들이 지금의 자신을 만들어준 소중한 경험이었다는 것을 알았거든요. 이제 이수는 정말로 행복했습니다. 자신이 꿈꿔왔던 모든 것들이 현실이 되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있었으니까요.